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전배님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전배님 이야기 빠르게 만나야겠죠?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반갑습니다. 아, 전배님. 안녕하세요, 돌비님. 이 달달한 목소리는 여전하세요, 항상. 왜 그러십니까? 그거 아니, 그게 있지 않습니까? 나이를 먹어가면 이게 목소리도 조금씩 변하잖아요, 원래. 그렇죠. 근데 항상 그냥 이런 너무 좋은 목소리, 항상 또 저희 시틀모에서는 간혹 조인성님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왔었고, 간간히, 그죠? 너무나도 과찬이십니다. 목소리와 좀 말투가 비슷하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서 그렇게도 한번 예전에 나왔었는데, 자,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가 될까요, 선배님? 오늘은 그냥 별 얘기 안 하고 누구한테 들은 얘기라고만 제가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이야기는 들어봐야 아는 거니까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네. 제가 이 이야기를 함으로써 나오는 어떤 나라라던가 특정 인물에 대한 것에 대해서 제가 비하할 목적, 비판할 목적으로는 절대 아님을 제가 말씀드리고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는데도 그 내용을 충분히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만약에 비하하잖아 이러는 사람 나오면 어떡해요? 그거는 제 탓이죠. 참 사람들이 참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처음에 이 부분을 넘기고 그랬잖아 이런단 말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그죠? 그럼요. 네,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이리십니다. 전배예요. 그랬잖아. 이 이야기를 제가 돌비라는 애한테 듣게 됐는데 네. 이 이야기를 어떻게 들었고 어디에서 들었는지 제 이야기 후반부에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이 돌비라는 친구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이 친구가 지역은 굳이 얘기 안 하고 바다 근처에 사는 중소도시였대요. 고등학교 2학년이었었고 이 돌비는 외동 아들이었는데 집이 좀 굉장히까지는 아니어도 좀 잘 살았다고 합니다. 차도 집에 3대나 있었고 어머님 차, 아버지 차, 그리고 따로 패밀리카 이런 식으로. 얘기 들어보니까 아버지는 공장동을 운영하시고 어머니는 사무동을 운영하시는 그 부부끼리 둘이서 이렇게 회사를 운영하셨다고 하고 직원도 얘기 들어보니까 20-30명 정도 됐다고 해요. 그만큼 남부럽지 않게 살고 있었는데 이 똘비는 좀 불만이 있었던 게 물론 부모님께서 이것저것 해달라는 것도 다 해주시고 좋은 거 사주시고 하시는데 이 용돈에 대해서는 강력하시더래요.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주는데 네가 무슨 돈이 필요하냐 하면서 네. 그때 당시 용돈이 일주일에 10,000원이 채 안 됐답니다. 예를 들어 학교를 다니고 하면 교통비도 써야 되고 또 해야 되는데 그런 거 다 때리고 나면 자기한테 떨어지는 돈이 일주일에 10,000원이 채 안 되는 돈이었대요. 어렸을 때부터 용돈이 너무 적고 또래 애들에 비해서도 너무 적다 보니까 돌비가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나 생각을 했는데 또 아르바이트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 주말 알바 이런 개념이 많이 없었나 봐요. 저도 그때 당시에는 알바를 안 해봤어가지고 그래서 이 친구가 생각을 했던 게 용역 사무실을 가보자였어요. 이 친구가 그때 당시 키도 한 170 후반대, 덩치도 한 70kg 후반 이렇게 나갔었으니까 피지컬로 봐서는 어른들이랑 비슷하기도 하고 해서 일요일 날 그냥 다짜고짜 용역 사무실 가봤대요. 그랬는데 이름하고 전화번호 적으라고 하길래 이름하고 전화번호 띡 적고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더니 순서대로 사람을 써주는가 하더니 똘비도 갑자기 일 나가라고 사람들이랑 섞어가지고 나가라고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 뗄 거 떼고 4만 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루 나가서 일을 하고 일주일에 10,000원이 안 되는 용돈을 받다가 하루 일해갖고 그것도 한 5시쯤 끝난대요. 그게. 그 4만 원을 받으니까 너무 좋더래요. 그래가지고 최고다. 매주 일요일마다 나와야겠다 싶어가지고. 근데 그거 가지고 부모님께서는 타치를 안 하더래요. 네가 나가서 그렇게 버는 거니까 알았다. 이렇게만 얘기하셔가지고 돌비는 매주 일요일 나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학교 끝나고 주말이 돼서 일요일만 되면은 매번 그 용역 사무실에 나갔대요. 어떤 날은 일이 없어가지고 들어오기도 했지만 보통 가면은 한 달에 그래도 한 2-3번 정도는 일을 나갔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여름 방학이 됐는데 이 친구가 생각을 한 게 뭐냐면 여름방학이 대략 이제 한 달이라고 치면 3일 동안 일단 죽어라 해서 방학 숙제 끝내놓고 12일 동안 노가다를 뛴 후 나머지 15일 동안 그 돈으로 신나게 지내자 이런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러고 실제로 3일 동안 죽어라 밤낮으로 고생해가면서 방학 숙제를 끝내놓고 4일째 되는 날 용역 사무실 나갔답니다. 가방에다가 일할 복장 그리고 신발 같은 거 이런 거를 다 이렇게 챙겨놔놓고 용역 사무실을 나갔는데 그날은 일이 없다고 해서 집으로 돌아왔대요. 그러고 그 다음날 이틀째 된 날 갔더니 또 일이 없어가지고 오늘도 공치나 보다 싶어갖고 자리를 나가려고 하는데 챙기고 하다 보니까 제일 마지막에 나갔대요.
근데 그 용역 사무실에서 마침 전화가 띠리리리 울린 거예요. 사람 한 명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졸지에 늦게 나가던 돌비가 그 전화를 듣고 미적미적 거리면서 있었는데 그 용역 사무실 소장님께서 야 돌비 네가 나가라. 여기 뭐 작업반장 한 명 있고 뭐 화장실 짓는다고 하는데 너 여기 가봐라. 여기 며칠 한단다. 이렇게 예. 얘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돌비는 아싸 이러면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 작업반장이 차를 끌고 오니까 그 작업반장 차를 타고 그 공사장으로 갔대요. 거리가 집에서 걸어서 한 30분 정도 거리밖에 안 되더래요. 그래가지고 와 이거 끝나고 집에 가기도 편하겠다 싶기도 했고 일단은 보니까 작은 시골집 같은 거에 그 왜 외부에도 화장실 이렇게 지어놓고 하잖아요. 집 안이 아니라 집 밖에 마당에다 화장실을 짓는 공사였는데 어쭈 보니까 땅은 어느 정도 살짝 파놨더래요. 옆에 포크레인 작은 사이즈도 하나 있고 그래가지고 이거 땅 파고 하는 일인가. 왜냐면은 이 돌비 같은 경우에는 건축에 대한 기본 지식도 없다 보니까 그냥 뭐 하라는 것만 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옷을 갈아입고 어떻게 하는 일인가 이거 봤더니 이 작업반장이 하는 말이 내가 포크레인 타고 여기 땅 파고 뭐 할 거면은 너는 옆에서 주변 정리해주고 내가 시키는 거 하면 된다. 이렇게 좀 간단하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이거 진짜 내가 땡보직을 구한 것 같다. 잘 온 것 같다. 여기서 잘 보여갖고 내가 남은 날 동안 여기서 열심히 일을 해갖고 돈을 벌면 되겠다 싶어갖고 그렇게 포크레인으로 땅을 파면 옆에 뭐 나뭇가지라든가 이런 거 폐기물 나오면 그런 거 치워놓고 막 이렇게 하다가 어느 정도 진전이 돼가지고 이 작업반장이 하는 얘기가 너 밑에 탁 가지고 내려가서 땅 같은 거 이렇게 잘 다지고 내가 자재 내려주면은 그거 자재 한쪽에 잘 갖다 놔놓고 퇴근하자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알았다고 하고 구멍 속에 내려가가지고 실제로 뭐 나무 썩은 거라든가 돌멩이 이런 거 포크레인 바가지 이렇게 내려준 거 거기다 딱딱딱 올리고 그 다음에 또 쇠파이프랑 뭐 건설 자재 몇 개를 내려주더래요. 예. 그래가지고 옆에다가 잘 해놓고 그날은 그렇게 일하고 퇴근했답니다. 땀 한 방울도 안 흘렸다고 하더라고요. 여름인데도. 거기다가 목욕하라고 5,000원까지 사비로 주더래요. 예. 그렇게 일을 하고 5,000원 목욕비를 받고 용역 사무실에 들려서 돈 4만 원을 받고 그렇게 퇴근을 하던데 기분이 너무 좋더랍니다. 여기는 4만 5천 원짜리 일이구나. 여기서 열심히 일을 해야겠다. 남은 기간 동안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다음날도 마찬가지로 새벽이 돼서 용역 사무실을 갔다가 네. 오늘도 그 현장에 나가라고 하더라도 앞으로 쭉 거기 나가라고 그래갖고 아싸 이러면서 또 그 작업반장을 기다렸대요. 작업반장이 와서 작업반장 차를 타고 다시 그 현장을 갔고 이따가 오후에 뭐 공구리 타설 시멘트 부을 건데 그거 하기 전에 우리가 거푸집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예를 들어 뭐 시멘트를 부으려면 그 시멘트를 붓는 틀을 이렇게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뭐부터 하면 되나요? 이렇게 얘기를 물어봤더니 그 작업반장이 하는 말이 밤사이에 뭐 이것저것 막 찌꺼기라든가 쓰레기라든가 이런 거 들어갔을 수도 있으니까 그거 싹 정리해서 올라와 이러더래요. 그래가지고 돌비는 그 구멍에 들어가서 이것저것 뭐 땅에 떨어진 것들 이런 거 주워놓고 그 다음에 건설 자재 같은 거 딱 정리해놓고 어느 정도 정리 다 된 것 같아서 올라가려 하는데 땅 한쪽에 보니까 뭐가 반짝반짝 거리더래요. 분명히 어제 포크레인으로도 쿵쿵 찍어놓고 그 다음에 삽으로도 탕탕 쳐놔가지고 좀 이렇게 땅이 반듯하고 어느 정도 단단한데 그 구석탱이 한쪽에 뭔가 뭐 반짝거리는 게 보이더래요. 그래가지고 뭔가 싶어갖고 이렇게 봤더니 은색으로 뭐가 반짝반짝 빛나길래 손가락으로 이렇게 살살살 푹 긁어갖고 그걸 빼봤는데 뭐 은장도 같은 게 하나가 있더래요 이게. 그래갖고 뭐지 싶은데 이게 흙이 묵어가지고 막 더럽고 막 그러긴 한데 문양도 이뻐 보이고 해가지고 이렇게 유심히 보고 있는데 갑자기 위에서 작업반장이 야 똘비야 멀었냐 이러더래요. 그래갖고 얼떨결에 다 됐습니다 이러면서 그 은장도 죽은 거는 주머니에 넣어놓고 이렇게 올라왔대요. 올라와가지고 뭐 은장도에 대한 거 이따가 얘기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그러는 찰나에 시멘트 하시는 팀들도 오고 그 다음에 뭐 철근하는 팀들도 와서 막 이 얘기 저 얘기 막 하다가 똘비도 그 얘기를 까먹어버리고 그 마침 그 작업반장이 야 똘비야 너 오늘 여기 이 팀들 와버리면 너는 지금 할 일이 없다. 오늘 야리끼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이 야리끼리가 뭐냐면 일을 어느 정도 정해놓고 이 일이 끝나면 그날은 뭐 예를 들어 노가다 시간이 뭐 4시까지다 5시까지다 이게 아니고 일이 끝났으니까 하루 일당은 다 주되 퇴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똘비는 야리끼리란 얘기를 듣자마자 이게 그 전설에 내려오는 그 야리끼리란 거구나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작업반장 차를 탄 것도 아니고 그냥 본인 스스로 걸어가지고 사무실에 들려서 또 돈을 받고 퇴근을 했답니다. 집에 가고 신나가지고 막 이러면서 이 돈으로 치킨 먹을까 뭐 사 먹을까 막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일단은 주머니 속에 있는 인장도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씻으면서 물로 좀 닦아봐야겠다 싶어갖고 샤워하러 가면서 그 은장도를 챙겨갖고 안으로 들어갔대요. 일단 샤워를 하고 그 은장도 흙을 이 샤워기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봤는데 잘 안 지워지더래요. 그래가지고 화장실에 쓰는 솔 있지 않습니까? 그 솔 가지고 박박박박 닦아봤더니 흙이라던가 이렇게 약간 좀 때 묻어있던 게 싹싹 벗겨지더래요. 그래가지고 비누칠도 해보고 이러면서 싹 깨끗이 수건으로 물기도 말려갖고 딱 본인도 씻고 나와서 딱 봤는데 엄청 멋있게 생겼더래요. 그게 뭐 용 비슷한 문양이 막 이렇게 돼 있고 근데 이게 은장도가 열리진 않더랍니다. 그래갖고 이게 오래돼서 녹이 슬었나?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일단은 뭐 물기도 말려보고 나중에 해야겠다 싶어갖고 또 그리고 오면서 돈이 있다 보니까 친구들이랑 약속을 했대요. 뭐 치킨 사다가 어디 우리 짱 박혀서 아침 이슬이나 한잔 하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은장도는 햇빛 말린다 해갖고 창틀에다 놔놓고 옷을 갈아입고 밖으로 나갔답니다. 밖에 나가가지고 친구들 만나서 시장에 가서 치킨도 사고 과자도 사고 그리고 어디 뭐 구멍가게 가갖고 소주도 몰래 사갖고 어디 뭐 밭 같은 데 가가지고 친구들이랑 조용히 놀면서 아침 이슬 한잔을 했다 그래요. 그래갖고 어둑해지니까 친구들이랑 다 해산을 하고 집에 갔는데 아직까지도 부모님께서는 오지 않으셨더래요 집에. 그래갖고 술도 취했겠다 싶어서 간단히 손발만 씻고 침대에 딱 누워갖고 아이고 빙글빙글 돈다 이렇게 딱 누워갖고 그대로 잠들라고 했는데 갑자기 그 아까 낮에 말려놨었던 은장도가 생각이 나더래요. 요거 좀 열어볼까 이제 좀 말랐을라나 싶어가지고 그 은장도를 딱 꺼내서 봤는데 반짝반짝하니 물도 다 말라가지고 진짜 멋있더래요. 길이가 한 10cm에서 15cm 요 사이가 됐다고 하는데 진짜 멋있게 생겼는데 이게 안 열리니까 이게 왜 안 열리지? 잠금장치가 있나 싶어하고 이렇게 딱 봤는데 잠금장치가 있던 건 아니고 털실만한 철사가 있어요. 잘 구부러지긴 하는데 요런 걸로 뭐 철 같은 거 고정시키고 때로는 요런 걸로 전선 같은 것도 고정시키는 게 있는데 요런 철사로 X자 매듭을 짓듯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한번 왼쪽으로 한번 오른쪽으로 한번 왼쪽으로 한번 해갖고 이 매듭식으로 이렇게 철사를 완전 감아놨더래요. 그래갖고 그래갖고 못 뜯나 싶어서 이리저리 해보고 바늘로 해보고 하다가 발톱깎이로 철사를 뜯기 시작을 한 거예요. 하나씩. 그래갖고 똑똑똑똑 이 철사가 뜯어지니까 다 뜯고 이렇게 한쪽에다가 치워놓고 옆에 이렇게 걸쇠 같은 걸 딱 걷으니까 은장도 칼집이 딱 벗겨지더래요. 칼 껍질을 벗기고 나니까 이게 보통 뭐 사극이라던가 이런 데서 보면 은장도가 그냥 까면은 그냥 뭐 단검 마냥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 은장도가 아니고 무슨 일본도를 마치 축소시켜 놓은 듯한 한쪽은 날이 서려 있고요. 또 한쪽은 칼등처럼 날이 안 서려 있는데 날이 안 서려 있는 칼등 쪽에는 쌀알보다도 작은 한자 같은 게 빼곡하게 적혀 있더래요. 그리고 칼등면도 약간 포로스름한 것처럼 진짜 무슨 일본도를 축소시켜 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더래요. 그래서 돌비가 이거 보고 이거 진짜 멋있다. 야 너는 내 평생 비밀 무기가 돼줘야겠다. 내가 언제 이 비밀 무기를 사용할지 모르겠지만 너는 내가 들고 가야겠다 생각하고 막 이렇게 뭐 돌려보고 저렇게 돌려보고 빛에도 비춰보고 하면서 이 은장도를 막 이렇게 보고 있다가 술기운이 자꾸 올라오고 졸음이 쏟아지고 하니까 칼집을 닫아서 본인 베개 밑에다가 넣어놓고 그렇게 잠이 들었다고 해요. 잠을 자는데 끼릭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자다 말고 이거 뭔 소리야? 누가 뭐 창문 여는 소리인가 뭔 소리인가 해갖고 몰라 더 잘났다 이러는데 계속 끼릭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갖고 얘가 순간 놀래갖고 눈을 퍽퍽 뜬 거예요. 뭔 소리야? 이러고 또 눈을 뜨니까 조용하더래요. 그래갖고 내가 잠결에 들은 건가? 꿈에서 들은 건가? 모르겠다. 속도 아프고 죽겠다 싶어갖고 다시 눈을 딱 감고 30초쯤 됐나? 베개 밑에서 끼릭 하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베개 밑에서 이 소리가 딱 들리다 보니까 본인이 그 은장도를 베개 밑에 넣었던 그 기억이 있잖아요. 이거 뭐 은장도 뭐야? 이거 내가 자다가 이게 몸질해가지고 이게 혹시 뚜껑이 열렸나? 칼집이 열렸나 싶어갖고 왼손을 베개 속으로 손을 딱 넣었는데 그 순간 왼손이 뜨끔하더래요. 깜짝 놀라갖고 일어나면서 상체를 세우면서 손을 딱 봤더니 피가 철철 나고 있더랍니다. 왼손에서. 그래갖고 뭐야 싶어가지고 일단 왼손에 피가 나고 있으니까 방부를 켜고 휴지로 갔다가 이렇게 지혈을 했대요. 일단. 그래갖고 놀라갖고 오른손으로 베개를 딱 걷어봤더니 이 은장도가 칼집이 완전 열어져 있었고 본인이 손을 딱 넣으면서 뭐 칼에 베었나 그 칼에 그 똘비에 피가 이렇게 흥건하게 묻어있더래요. 그래가지고 재수없어 죽겠다고 하면서 순간 짜증이 나갖고 창문을 열어가지고 그 은장도 뚜껑이랑 은장도 집어서 창문 밖으로 집어 던져버린 거예요.
그러고 거실로 나가가지고 데일밴드 손에다 딱 붙이고 내가 괜히 저런 거 주웠다가 손가락이나 비고 꽤나 세게 비웠대요. 얘기 들어보니까. 재수없다고. 그러면서 대충 이렇게 처리해놓고 피 묻은 거 대충 이렇게 이불랑 베갯잎 같은 거 갈아놓고 그대로 잠을 들었대요. 왜냐면 내일 또 일 가야 되니까. 그러고 자고 일어나가지고 또 가방에다가 일할 옷 챙기고 그러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머님께서 똘비야 밥 먹어라 해갖고 밥을 먹고 이제 가방에다 챙겨갖고 나갈라 하는데 책상에서 순간 뭐 반짝거리는 게 보인 것 같아서 책상 쪽을 딱 바라봤는데 어제 내가 던졌었던 그 은장도가 책상 위에 올려져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갖고 내가 저거 던지지 않았나? 이러면서 본인 왼손을 쳐다봤는데 베인 자국도 있고 반창고도 그대로 붙어있어요. 그러면 이거 꿈 아닌데 내가 어제 분명히 창문 밖에 집어 던졌는데 왜 저게 저기 있지?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몰라 일단은 모르겠고 일단은 가자 싶어가지고 얼른 그 은장도도 본인이 주머니에 챙겼대요. 가는 길에 어디다 던지려고. 용역 사무실에 가고 있는데 똘비네 집에서 용역 사무실에 가다 보면 다리가 하나 있고 그 다리 옆에 개천이 흐른대요. 지나가다 개천 딱 있길래 여기다 던지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마침 딱 그 다리 지나는 길에다가 은장도를 들어갖고 개천에다 집어 던지고 전력 질주해갖고 용역 사무실까지 뛰어갔답니다. 여름인데 한 10분 정도 그렇게 전력 질주해갖고 뛰어다니면 얼마나 덥겠어요. 사무실 도착했는데 옷이 다 젖었더래요. 그래갖고 용역 사무실에 계신 같이 일하는 인부들도 야 똘비야 너 왜 옷이 다 젖었냐 그래가지고 뛰어와서 그렇다고 그래갖고 뭐 땀이 젖은 정도가 아닌데 완전 절었는데 그래서 야 너 옷 갈아입고 출발해야 되겠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그쵸 괜히 찝찝하기도 하고 해갖고 용역 사무실 한 구탱이 가갖고 옷을 갈아입는데 옷을 갈아입으려고 가방을 쫙 열었는데 가방 딱 열자마자 보인 게 은장도더래요. 순간 굳은 거예요. 똘비가 나 분명히 저 개천에 버렸는데 막 머리가 어지러운데 그 용역 사무실에 계시던 분이 옷 갈아입고 빨리 옷 갈아입으라고 이제 그 현장 반장 오면은 너 나가야 되니까 이렇게 얘기하길래 예 하고 얼른 옷을 갈아입고 또 그 현장 작업 반장님이 오셔갖고 그 반장님 차를 타고 그 현장을 도착을 했대요. 현장 도착을 해갖고 차에서 가방을 꺼내서 한쪽에다 툭 내려놓는데 가방이 다 젖어갖고 가방에서 물이 새어 나오더래요. 그래갖고 내가 그 정도로 땀을 많이 흘렸다고? 가방 밖으로 저렇게 물이 셀 때까지? 이렇게 머릿속으로 물음표가 엄청나긴 했지만 또 당장 일해야 되고 그때쯤 되니까 시멘트 칠도 해놓고 하다 보니까 할 일이 좀 많더래요 보니까. 그래가지고 그런 생각을 못하고 작업을 열심히 하고 하다가 또 저녁 돼갖고 퇴근을 해갖고 집에 왔대요. 집에 와가지고 이거 도대체 뭔가 이 은장도 내가 버렸는데 내가 이거 꿈을 꾼 건가 싶어가지고 은장도 칼집을 딱 열었는데 이 은장도 아래에 본인이 흘린 피가 그대로 굳어 있더래요. 그래서 이거 피 묻은 것도 찝찝하고 별생각 다 드는데 그때쯤 돼갖고 또 친구들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야 돌비야 방학인데 우리끼리 또 조용한 데 가서 또 이슬 한잔 하자 막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알았어 금방 나갈게 하고 그냥 은장도 대충 옆에다 내팽개쳐놓고 또 나가서 또 아침 이슬을 한잔 했답니다. 그러고 집에 도착을 했는데 이게 그 전까지는 좀 약간 겁이 나는 것도 있었고 얼딸딸한 게 있었는데 이게 아침 이슬을 먹고 나니까 이게 용기가 솟아난 거죠. 아침 이슬을 먹은 게 아니라 용기를 먹었는지. 그 은장도를 다시 한번 창문을 열어가지고 이번에는 진짜 저 멀리 던져서 하늘에 별이 배라는 식으로 힘껏 던졌대요. 나는 분명히 던졌다. 진짜 던졌다 하고 창문도 닫고 창문을 걸쇠로 잠그고 나 이제 산다. 나 분명히 던졌다. 이거 꿈 아니다 하면서 잠을 잤는데 꿈속에서 본인이 TV를 보고 있더래요. 이 TV 속에 한 장면이 나오는데 본인이 출근하는 것처럼 복대천을 이렇게 건너고 있더래요. 다리를 이렇게 건너다가 개천에다가 뭐를 딱 던지고 전력 질주하고 달려가더래요. 그렇게 화면 밖에서 사라지더니 갑자기 화면 안으로 다시 뚜벅 걸어오더니 그 다리 옆에 계단을 통해서 밑으로 내려가더래요.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몸이 홀딱 젖어가지고 계단을 타고 올라오더니 양손에 은장도를 쥐고 웃으면서 화면 밖으로 걸어서 사라지더랍니다. 그리고 장면이 바뀌어요. 장면이 바뀌고 본인이 자고 있는 장면이 찍히는데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밖을 나가요. 밖을 나가더니 조금 있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또 양손에 요 은장도를 들고 들어오는데 이번에는 본인이 화장실로 가더래요. 그 은장도를 가지고. TV 화면이 화장실을 비추고 있는데 본인이 쓰는 칫솔을 가지고 그 은장도를 열심히 닦더래요. 쪼그려 앉아가지고 본인 칫솔 가지고 열심히 닦는데 그 칫솔을 보니까 피가 묻어있는 그 칼을 닦다 보니까 그 칫솔에도 피가 다 묻어있을 거 아니에요.
열심히 닦아놓고 그 칫솔을 헹구지도 않고 그대로 그 칫솔 거리에 걸어놓고 방에 들어갔더니 자더랍니다. 요 꿈을 꾸고 똘비가 깜짝 놀라서 깬 거예요. 그러더니 제일 먼저 일어나자마자 어딜 갔냐면 화장실 갔어요. 화장실 가서 칫솔 거리에 있는 자기 칫솔 딱 꺼내봤더니 칫솔에 피가 흥건히 묻어있더랍니다. 얼거토래요. 화장실 그 바닥에 그냥 철썩 주저앉았대요. 아, 이거 뭐지? 나 이것 때문에 잘못된 것 같다. 막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이거. 엄한 데 버리면 또 내가 가져오는가 보다. 있던 데다 갖다 놓자. 그 구덩이 있던 데다 갖다 놓자 싶어갖고 그 다음날 출근을 하면서 그 은장도를 본인 스스로 챙겼답니다. 네. 그 전날과 마찬가지로 작업반장이 차를 타고 현장에 도착을 했고 도착하자마자 옷을 갈아입은 후 주머니에다가 은장도를 챙겼대요. 저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한쪽에다가 다시 저 은장도 잘 박아놔야겠다 싶어갖고 그 은장도를 챙기려고 가방을 열고 손을 집어넣는데 손이 또다시 뜨끔하더래요.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딱 비명을 질렀는데 작업반장이 뭐 이렇게 근처에 있었는데 야 무슨 소리야 뭐 똘비야 다쳤냐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그래갖고 이거 손 빈 거 같다고 손 빈 거 같다 이랬더니 사내 칠칠맞게 기다려봐 하면서 차로 가더니 반창고 같은 걸 가지고 오더래요. 그래가지고 감사합니다 하고 한 손으로는 배인 손을 붙잡고 반창고를 받으려고 하는데 예. 그 작업반장이 손을 딱 보더니 야 너 뭐 배어 때문에 어디 배인 거야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그래가지고 이 손이요 하면서 이렇게 쳐다봤는데 손이 멀쩡하더래요. 며칠 전 배인 상처만 조금 아물어 가는 것만 보이지 뭐 좀 전에 분명 뜨끔하는 그 고통이 있었는데 말짱하더래요. 그리고 작업반장이 눈이 이렇게 약간 내리깔면서 뭐 배웠다더니 뭐야 괜히 일하기 싫어갖고 이거 뺑키 치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아니에요. 저 가방 속에 손 넣었는데 칼에 비었나봐요. 이렇게 얘기하길래. 작업반장이 칼? 무슨 칼? 이러더래요. 똘비도 아차 싶은 거예요. 근데 그 표정이, 그 당황함과 표정이 이 작업반장한테 보였나 봐요. 예. 갑자기 눈빛이 이상하게 야릇해지더래요. 그러더니 뒤를 돌아가고 갑자기 자리를 뜨더래요. 똘비도 눈빛이랑 표정이 좀 이상해진 거를 확연히 느끼긴 했는데 일단은 그런다고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옷은 갈아입고 그 화장실 공사하는 그 주변에서 푸성거리고 있었는데 한 10분, 15분이 다 돼가도록 작업 반장님이 안 오더래요. 그래가지고 어디 가셨나 싶어갖고 전화번호도 모르는데 이렇게 있었는데 한 30분쯤 돼가지고 작업 반장이 차를 타고 그 집으로 왔는데 혼자 온 게 아니고 웬 젊은 여자랑 같이 왔더래요. 그래가지고 저 여자는 또 누군가 했는데 얼굴이 허옇고 단발머리를 했는데 눈썹이 진하고 얼굴이 허옇고 입술이 굉장히 빨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예쁜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보면 일본에 나오는 여자아이 인형 섬뜩해 보이는 그런 인형처럼 보이더래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봐도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아 보이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일본말로 이 작업반장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더니 작업반장이 굉장히 놀라더랍니다. 그러고 이 작업반장도 어디서 배웠는지 일본어로 그 여성분한테 제 차 뭐라고 묻더래요. 막 서로 썰라썰라 하더니 여자애가 뭐 할 말 다 했다는 듯이 그냥 등 돌려갖고 집 밖으로 나가는데 그러자마자 이 작업반장이 순간 눈이 돌아갖고 똘비 멱살을 잡더래요. 야 너 미쳤냐? 야 이게 얼마짜린 줄 알아? 이거 또 이거 이러면서 막 씩씩거리면서 막 당장이라도 죽일 것처럼 멱살이 이렇게 잡은 게 아니고 멱살가 본인 을 이렇게 잡으면서 위협을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고 죄송합니 이렇게 막 얘기하고 있는데 막 죽일 것처럼 눈에 핏발을 세워갖고 이렇게 멱살과 볼 이렇게 쥐고 있다가 갑자기 손을 탁 놓더니만 딱 일어나갖고 웃더래요. 갑자기 하하하 막 웃더니 뭐 이러나 저러나 매한가지 뭐 이러면서 야 똘비야 공사는 오늘부로 끝이다. 너도 오늘부로 끝이요. 가 이러더래요. 내 일당 오늘 것까지 챙겨줄게. 가 이러더래요. 똘비가 이러고 있는데 내가 방금 좀 너한테 막 멱살하고 한 거는 미안한데 공사는 오늘이 끝이야. 더 볼 일 없어. 잘 가. 빠이빠이 이러더래요. 그래갖고 그대로 옷도 못 갈아입은 채 가동만 챙겨갖고 터벅터벅 그 집에 나왔는데 이게 뭔가 싶더래요. 괜히 내가 이거 은장도 하나 잘못 주웠다가 이런 꿈도 꾸고 뭐가 막 왔다 갔다 하고 내가 방금 죽을 뻔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랬는데 일단은 일도 끝났고 돈도 일단은 준다고 하니까 마무리는 지어야겠다 싶어서 용역사무실 가서 그 돈을 받고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네. 집에 돌아와서 골똘히 생각을 해보는데 답이 도저히 안 나오더래요. 그래서 이거 부모님 오면 말씀을 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집에서 밥 먹고 이것저것 하다가 본인이 잠이 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정신을 차려보니까 분명 자기가 해가 지기 전에 집으로 돌아와 있는 상태였는데 분명 어디 산 어디 중턱에 깜깜한 밤에 본인이 서 있더랍니다. 여기 어디야? 막 이렇게 보고 있는데 산 밑으로 이렇게 불빛들이 보이고 건물들을 대충 보아하니 뭐 동네 뒷산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래요. 다행히 뭐 등산로 길도 보이고 해서
언능 뛰어가지고 그 산을 내려왔대요. 예. 이거 안 된다. 집에 가자마자 바로 부모님한테 얘기해야겠다 싶어갖고 집으로 갔는데 본인이 집까지 대략 뭐 예를 들어 여기서 산 초입에서 집까지 뭐 20분이 걸린다 하면 집에 도착한 게 4시간이 넘어서 집에 도착했대요. 예. 자꾸 가다가 본인 기억이 끊긴 것 같고 내가 집을 가던 것 같은데 뭐 예를 들어 차도를 걷고 있다던가 또 정신을 차리고 집까지 걸어가고 있는데 또 뭔가 흐릿흐릿한 것 같은데 갑자기 본인 학교에 있던가 이런 식으로 계속 본인 정신이 깜빡깜빡하면서 이상한 장소에 와 있더래요. 예. 나중에 본인이 눈물 범벅이 되고 땀 범벅이 되어가지고 간신히 집에 왔는데 집에 오니까 부모님 2분 다 계시고 똘비를 보면서 너 어디서 지금까지 뭐 하다 왔고 너 저 옷이랑 너 지금 행색이 왜 그러냐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예. 그래가지고 그간에 있었던 일을 다 얘기했대요. 내가 어디 현장 가서 뭐 은장도를 주웠는데 뭐 이렇게 돼갖고 내가 꿈에도 보이고 일본말을 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뭐 잘렸다고 가라 그러고 이런 일련의 얘기를 싹 했더니 아버님께서 어이가 없다는 식으로 혀를 차더랍니다. 그래갖고 그래 일단은 그럼 오늘은 자라. 오늘은 자고 내일 일어나는 대로 아빠가 발품 좀 팔아볼라니까 오늘 일단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일단 돌비는 본인이 할 수 있는 거 다 했어요. 왜냐면 네. 학생이고 본인이 이렇게 처한 상황에 대해서 부모님들께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그렇게 자고 일어났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돌비 아버님께서 굉장히 분주하더래요. 예. 여기저기 전화도 하고 나 잠깐 나온다고 하고 돌비야 너는 절대 집 밖으로 나가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얘기하고 막 나가셔서 점심때쯤 돼갖고 돌아오시더래요. 야 돌비야 너 나랑 여기 좀 같이 가자. 그래갖고 아버님 차에 타가지고 도착한 곳이 한 무당집이었다고 합니다. 무당집을 도착해서 그 무속인 방 문을 열었는데 그 문이 열리자마자 보통 방집 같은 데 가면은 무속인 분들이 앉아 계셔요. 바닥에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앉아 계시다가 문이 벌컥 열리니까 이렇게 쳐다봤을 거 아니에요. 그 젊은 여성 무당이 돌비를 쳐다보자마자 고개를 돌리더니 한쪽 바닥에 오바이트를 하더래요. 그러더니 내가 조금 이따 부를 테니까 나가 있어봐요 이러더래요. 그래갖고 얼떨결에 똘비와 똘비 아버지가 밖으로 나와가지고 이게 지금 뭔 상황인가 해서 어벙벙 하고 있는데 한 5분쯤 지났나? 갑자기 들어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 얘기를 듣고 다시 그 방 문을 여서 들어가 봤더니 바닥에 그 당시 무속인 분이 앉아 계시던 바닥에 부적, 신장칼, 방울, 오방기 이게 다 펼쳐져 있더래요. 야 기운도 어느 정도 눌러놨고 일단은 앉아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서 돌비 아버님과 돌비는 거기 앉아서 이렇게 그간에 있었던 이야기를 쭉 했대요. 무당분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다가 이거 일단 사주 옮겨 심어야 돼 이러더래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자마자 똘비 아버님께서 예? 이랬대요. 이름 바꾸고 사주 옮겨 심어야 되니까 준비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실제적으로 이름 바꿔야 되니까 그것도 준비하시고 나는 다른 쪽으로 준비할 거고 이거 나 혼자 못해요. 주변 무속인들 도움 받아야 되니까 이거 아버님 돈 많이 들어. 나 장사할 사람은 아닌데 돈 많이 들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갖고 일단 알겠습니다. 얼마가 들어도 좋으니까 아들만 살릴 수 있다면 뭔들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날 이렇게 집으로 도착을 했는데 예. 똘비 아버님도 일단은 뭐 이것저것 정리도 하고 현금 땡길 수 있는 것도 땡기고 여기저기 손도 벌리고 하면서 거액을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금액을 준비를 하고 돌비 이름도 그때 얘기를 했던 게 예를 들어 돌비 이름이 김돌비예요. 예. 이름을 바꾸되 지금 한자 들어간 거 짓지 마. 순 우리말로 해. 순 우리말로 지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이름을 김돌비에서 예를 들어 뭐 김미리네로 바꿨다고 합니다. 이거 잘 기억해 주세요. 김미리네로 이름을 바꿨고 근데 이 이름을 바꾸는 기간이 보통 뭐 지금도 그렇고 그때도 그렇고 한 달이 채 안 걸려요. 한 달이 채 안 걸리는데 3개월이 걸렸답니다. 돌비만 그런 현상을 겪는 게 아니고 어느 순간 돌비 아버님도 자꾸 개명을 신청을 하러 갈라 하면 어느 순간 본인이 회사에 있다던가 뭐 엄한 동네에 가 있다던가 뭐 이런 상황이 펼쳐진 거예요. 상황을 해서 그 무속인한테 전화했는데 그렇게 겪게 되고 그렇게 진행 중인 것 같으니까 빨리 해야 된다고. 이 구간은 내가 나설 수 없어. 당신들의 영역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최대한 탐하가고 감내해가고 진짜 고생해가면서 이름을 바꾸고 또 그 젊은 무속인은 사주를 옮겨 심기 위해서 방법을 제시를 했다고 합니다. 돌비 머리카락, 손톱, 발톱 모아가지고 흰 종이에 싸서 들고 오세요. 그리고 이름 개명 신청이 법적으로 완전히 바뀌어지면 그 전에 김미리네가 아닌 김돌비의 사주를 이 인형에다 옮겨 심고 이 인형을 땅속에 묻으면 아마 그 악귀가 요 인형을 쫓아갈 것이고 악귀가 인형을 쫓아가게 되면 그때 이 인형을 봉인할 것이니 손톱, 발톱 그리고 머리카락 준비해 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들은 거예요.
아버님께서 알겠다고 얘기하고 집에 와서 돌비한테 얘기를 하려는데 이 돌비 아버님께서 어느 정도 재력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 무속인 분한테만 얘기를 했던 게 아니고 여기 무속인, 저기 무속인, 여기 무속인 다 알아봤는데 다른 사람들은 뭐 비슷한 얘기 하더래요. 사주 옮겨 심어야 된다, 개명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 나이가 많이 드신 할머니 무당 분께서 그렇게까지 할 일이 아닌데 라고 하시더래요. 그래서 다른 분들은 다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이 할머니 무당분께서는 그렇게 얘기를 안 하니까 예? 다른 무당분께서는 다 이렇게 얘기했다. 왜 근데 할머님께서는 그렇게 얘기하시냐? 아니 악귀고 악신이고 간에 바로 떼내면은 살해사가 엄청나게 타격을 입는데 그걸 그렇게 옮겨 심어서 한 방에 끝낸다고? 아니 될 일이다. 이거는 기도도 하고 본인이 감내할 거 감내하면서 양의 기운을 받아가며 세월로 씻어내야 된다. 이거 괜히 급한 불 뭐 번개불에 콩 구워 먹듯이 당장 이렇게 해버리면 뭐 겉으로 보기에는 벗겨난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나중에 가면 분명 해 입고 또 이거 정신적으로도 안 좋아질 텐데 나는 진짜 말리고 싶다. 외동 아들인데 그렇게 함부로 하지 말고 일단은 개명 신청한 건 잘했는데 나머진 세월로 씻어라, 기도로 씻어라, 양의 기운으로 씻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아버님께서는 엄청 급하긴 급한데 또 함부로 급하게 요걸 떼내면은 해가 된다고 하니까 양쪽에서 갈팡질팡 한 거예요. 그렇게 갈팡질팡 하는 사이에 인형에다가 사주를 옮겨 심는 이 식을 하는 날짜가 다가오고 있었고 해당되는 날짜가 돼서 먼저 만난 그 젊은 무당, 요 무당분을 A 무당이라고 할게요. A 무당에게서 전화가 왔대요. 돌비 아버님한테. 돌비 아버님이 못 받았대요. 왜? 둘 다 못 믿겠더래요. 세월로 씻는다는 말도 난 이해를 못하겠고 바로 그냥 이걸 뜯어낸다는 것도 이해를 못하겠으니까 양쪽에서 서로 다른 얘기를 들으니까 갈팡질팡해서 전화를 못 받은 거예요. 그러고 이번엔 다른 무속인한테 갑니다. 또 아예 다른 동네에 가서 다른 무속인한테 갔더니 이분도 얘기하는 건 사주 옮겨 심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결과적으로는 한 명만 다른 식으로 얘기를 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이 사주 옮겨 심으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거 아무래도 이 사주 옮겨 심는 게 맞겠다. 할머니 딸 괜히 이렇게 하다가 일을 그르칠 수도 있으니까 조금 힘이 들더라도 단숨에 걷어내고 나머지는 우리가 이렇게 좋은 걸 먹이면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결국은 그 A 무속인 분한테 전화를 걸었대요. 근데 전화를 안 받더래요. 근데 너무 급하니까 일단은 뭐 그동안 그리고 이거 준비하고 저거 준비하고 하면서 돈도 나갔을 테니까 급하니까 그 A 무속인 점집으로 가봤대요. 신당으로 가봤는데 문이 닫혀 있더래요. 이거 무슨 상황인가? 왜 문이 닫혀 있나 싶어가지고 막 문도 두드려 보고 뭐 전화도 계속 해보고 하는데 전화를 받지를 않더래요. 근데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를 끊고 하던 찰나에 똘비 어머니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빨리 집으로 와보라고. 돌비 이상하다고. 당장 집으로 오라고. 바로 그 길로 차 시동을 걸어갖고 집으로 갔대요. 돌비가 누워서 개거품을 물면서 덜덜덜덜덜덜덜 떨고 있더래요. 그래서 돌비야 야 정신 차려봐 얘기하는데 거품을 물고 난리더래요. 그래서 급하니까 응급 앰뷸런스 불러갖고 응급차로 돌비랑 돌비 어머니 그 병원에다가 모셔놓고 다시 한번 그 무당집을 갔는데 그 몇 시간이 안 되는 사이에 문이 열려있는데 무당집 안에 짐이 하나도 없더래요. 언뜻 봤을 때 도망간 것처럼 보이더래요. 그리고 그동안 본인들이 똘비 아버님께서 전화를 했던 다른 무속인 분들, 그 A 무당과 같은 의견이셨던 분들 전화를 했는데 하나같이 다 전화를 안 받으시더래요. 막 그렇게 전화를 해보고 전화를 여기저기 다 안 받으니까 완전 진짜 멘탈이 붕괴돼갖고 가만히 있는데 그 할머니 무속인 무당분한테 전화가 왔어요. 네. 결정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래요. 그래서 그 얘기를 이거는 뭐 숨기고 내가 간쟁이가 되고 이런 게 없더래요. 체면 다 내팽개치고 다 얘기했대요. 내가 지금 이렇게 되고 무속인들 다 전화 안 받고 누구는 지금 짐 싸서 나른 것 같고 나 지금 아들은 지금 엄마랑 병원 가 있고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냥 속는 셈 치고 내 얘기 들어주세요. 그냥 이 늙은이 밥값만 챙겨준다 생각하고 아들 데리고 이쪽으로 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돌비 아버님께서 돌비를 데리고 그 할머니 무속인 할머니 무당분께 가서 이야기를 듣고 몇 년 동안 그 할머님을 따라다니면서 기도도 하고 산에 올라가서 좋은 기운도 받고 진짜 넓은 바다에 가서 좋은 기운도 받고 이렇게 하면서 이런 기운이 본인의 내재돼 있던 그리고 본인이 때때로 기억이 나가서 엄한 데 가 있고 이러는 증상이 점점 사라지더래요. 이런 증상이 사라지면서 이번에는 다른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병원에 갔는데 의학 단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정신분열이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해리성 인격장애. 예, 맞아요. 헬성 인격장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돌비 아버님께서 이번에는 완전 그냥 무너지는 거죠. 이쪽으로 지금 다 됐더니 이제는 병으로 오는구나 싶어갖고 이거를 또 무속인분께 얘기했더니 이 할머니 무당분께서는 이거는 그거대로다. 이쪽으로 치료도 받고 영적인 부분은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치료를 받아라. 분명히 낫는다. 아들 살릴 수 있다. 내 말 믿어라. 이 늙은이 말 믿어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래서 근 10년이 다 되는 시절 동안 이 기도와 그리고 이 약물 치료와 그 다음에 이 상담 치료를 병행하면서 지금까지 왔다. 지금까지 와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줄 수 있었다라고 이 똘비가 저한테 얘기했어요. 이 얘기를 한 곳이 저희 이모님 무당집이었고 이 똘비는 저랑 같이 게임을 하다가 정모날 술을 먹고 본인 집에서 잤다가 저랑 사이좋게 귀문이 열린 집에서 문제가 생겨서 저희 무당 이모님한테 도움을 받았던 이 돌비라는 동생이에요. 이모님께서 그 얘기를 듣고 팔짱을 끼고 이렇게 눈을 감고 이렇게 들으시더라고요. 김미리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러니까 그 미리네라는 친구가 이거 가명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네 뭐 이렇게 잘 처리가 됐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잘 처리가 됐다니 다행이네. 그러면 그 할머니 무당분은 어떻게 되셨나? 지금은 세월이 많이 흘렀고 해서 병으로 돌아가셨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지금부터는 저와 이모님 그리고 요 미리네라는 친구가 같이 있는 자리예요. 이모님께서 그 얘기를 듣고 또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더라고요. 김돌비에서 김미리네가 됐고 그 할머니 무당분은 병으로 돌아가셨고 쌈 싸먹는 소리하고 자빠졌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갑자기 저는 얘기 잘 듣고 좀 약간 끝에 감동적인 이런 얘기 듣고 이러고 있다가 이모님께서 갑자기 욕을 하시니까 순간 멍 때렸어요. 멍 때렸는데 멍 때려서 이모님 쳐다봤다가 이 돌비를 쳐다봤는데 제가 돌비 오른쪽에 있었거든요. 돌비 한쪽 입술에서 검은색 실이 턱 밑에까지 쑥 내려오는 거예요. 제가 그거 보고 순간 소름이 돋아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진짜 얼어붙어갖고 막 이러고 있는데 이 실이 턱 밑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마치 침을 이렇게 흘리다가 파면은 들어가듯이 쭉 들어가는 거예요. 저 김미리네 맞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모님께서 아니 너 김돌비겠지. 아니 그 이전의 존재겠지. 저기요 김돌비 씨 아니 김미리네 씨. 나 얘기 잘 들었으니까 그대로 기어 나가서 다시는 전배한테 연락하지도 말고 조용히 짱 박혀 사세요. 전배야 마중 나가지 말고 그대로 이 미리네 제발로 꺼지라고 해. 제가 예? 말 못 들었냐? 김미리네한테 제발로 나가서 제발로 꺼지라고 얘기 전에 이렇게 목소리에 진짜 힘을 주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네. 제가 아무 말도 못하고 완전 그냥 얼어붙어갖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으니까 전배야 이모 얘기 잘 들어. 당장 김미리네 씨한테 제발로 나가서 꺼지라고 전화라고. 제가 야 미리네 야 일단 가봐. 형이 전화할게. 아니 그냥 그 길로 꺼지라고 말해 선배야. 제가 그때는 뭐 더 이상 끌고 자시고 할 게 없더라고요. 야 꺼져 꺼져. 그러니까 이 김미리네라는 친구가 씩 웃더니 안 그래도 슬슬 떠날 때 된 것 같다 싶었다. 잘들 계셔요. 다시는 볼 일 없으니까. 그러고 그대로 인나서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밖으로 나가서 문이 딱 닫히자마자 이모님께서 옆에다가 바로 토사를 하셨어요. 진짜 내가 문자 그대로 뒤질 뻔봤다고 전배야. 내가 전에 얘기했지. 내가 잠깐 나갔을 때 얘기했지. 왜 남의 사주를 사냐고 왜 안 보이냐고. 꽁꽁 박혀 숨어있네. 김미리네 안에 꽁꽁 숨어서 김돌비로 살고 있네 저 새끼. 와, 나 살다 저런 놈 처음 봤다. 내 가슴이야. 내 심장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왜 예전에 제가 돌비님 90만 때 제가 촛불살기 식으로 뭐 얘기 하나 꺼내겠다 했던 이야기가 오늘 말씀드린 이 이야기고요. 저 지금 얘기하는데 이게 지금 막 소름 돋고 진짜 그 생각하니까 떨려가지고 진짜 이 얘기를 제가 해주려고 다시 돌아왔나 싶습니다. 죄송해요. 너무 떨었어요. 얘기하는데. 아니요, 역대급을 넘어서 이거는 길이길이 기억될 이야기예요. 진짜 떨었다. 진짜 괜히 전배님께서 이거를 100만 찍으면 뭐 하겠다라고 했던 게 아니었긴 했네. 예, 좀 진짜 제 인생의 진짜 최고의 공포였어요. 그 순간이. 아무튼 전배님의 초필살기를 맞아서 너무나 좋습니다. 지금 피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래도 저희는 너무나 좋습니다. 그래도 약속 꼭 지켜주셔서 다시 한번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바쁘신데도 아이고 감사해요. 아닙니다. 약속은 약속이니까요.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도 언제든지 꼭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아마 지금 들으신 분들, 실시간으로 듣고 계신 분들 엄청난 소름을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배님의 이야기는 굉장히 처음부터 특이했고요. 그 다음부터 쭉 정말 무서우면서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돌비 전설의 배송맨 검색하시면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